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간 뒤에 비에 대신에 비엔 비스듬씩 비웃던 질색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 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 그려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절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나도 내 영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스키맞고 내 안에 분노파고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do it away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앓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기영님이 청해 주셨어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출발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근무하고요. 네. 괜히 여쭤봤네. 네, 토요일 근무하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벚꽃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들이객들이 많더라고요. 네. 고속도로 계속 막히고요. 토요일 날은 에버랜드 진입에 2시간 걸렸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계속 뜨더라고요. 에버랜드는 주말이나 휴일에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없어진다고 해도 실내가 조금 아직은 좀 불안한 분들이 아마 야외에 많이 모여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날씨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오늘부터 이제 해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또 나들이객들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쭌쭈닝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제주도 가신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지장군님도 아마 지금 제주도에 계실 수도. 제 립밤을 제가 입술이 오늘 빨갛나요? 마중물님이 제 입술을 여러분께서 얘기하시네. 얘기해 주시네요. 네. 아유, 네. 섹시하다고 하는데 이모티콘이 너무 비호감 이모티콘이야. 싫다는 의미겠죠?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좀 연하게 바를게요.
자, 오늘도 눈에 띄는 기사 네, 기사 가져오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내용 가지고 와봤어요. 네네. 핵심만 간추리면 임대주택의 평형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에 구분이 되지 않도록 좀 동과 호수를 공개 추첨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임대주택은 양적으로 좀 많이 공급하는 게 정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좀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애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게 정책 목표가 된다. 그래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현재 임대주택 절반 이상이 초소형이에요. 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이 한 12만 호 정도 되는데 이 중 30%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으니까 이제 지금의 1.5배 정도 크기로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트렌드를 좀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놓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시설물 교체 주기도 크게 줄여서 뭐 창틀과 문이 지금까지 30년에 한 번 교체를 했었는데 이제 20년으로 네. 너무 길다. 싱크대는 기존 15년에서 10년. 도배 장판도 10년에 한 번 교체를 했었는데 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조금 가슴 아프게 느끼셨던 게 차별이잖아요. 맞아요. 뭐 펜스를 친다거나 맞습니다. 출입문이 다르다거나 좀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하는데 네. 좀 될 것 같죠? 네, 이번에? 지금까지는 보면 뭐 좀 후미진 곳에 음. 임대 주택만 있는 동을 설치한다든지 네네. 뭐 외관 도색을 다시 달리한다든지 좀 그런 게 좀 많았었잖아요. 같은 단지인데.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뭐 소셜 믹스를 하겠다. 그래서 뭐 공개 추첨을 하니까 그야말로 섞이는 거죠. 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하계 5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2030년 준공이 목표고요. 네. 서울시는 2026년 기준 준공 30년 넘기는 영구 공공임대 24개 단지 33,083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잘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임대주택을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홍승표님이 놀이터도 못 지나치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뭐 신계급제다 빌로바 TV님.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많았고, 사실은.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들도 참 많았고 네. 여기서 차마 전하기 힘든 정말 듣기 힘든 얘기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 아까 차라리 말씀드렸지만 없어져야 돼요. 펜스를 치고 중간에 중간에 이제 쪽문처럼 만들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고 뭐 이런 그 경우도 정도예요? 많았었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아파트가 다 좋아지고 다 살기 좋아진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네.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 방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런 제도가 좋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제주도에서 못 벗어나고 계세요. 다금바리 드신 분 네. 강민승님 네 이제 들어오세요. 우리 프리데스크로 제주도에서 좀 빠져나오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그렇죠.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아까 우리 총장님 찾는 댓글 한두 분 계셨거든요. 이 제가 선택한 기사로는 제주도에서 네. 못 빠져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네 오늘 딩딩대학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타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님 아니 모셨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분이 많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한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두 분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안 저는 보이네요. 한두 분 위해서라도 오늘 갑니다. 아, 그럼요. 단 한 분이 계셔도 야, 이게 저렇게 딩딩대학의 또. 정신이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쵸. 마음속으로 다들 자, 생각하고 지금 늦지 계십니다. 않았습니다. 네. 아, 이제 막 지금이라도 찾으시네. 지금 이제 막 빌로바 TV 쭌쭌님님. 그러니까요. 양 총장님. 이분은 삐까번쩍님께서 딩딩 누구냐, 나방에까지 양반이죠. 참여하셨대요. 이분은 네. 제가 좀 알고 있죠. 우리 특수관계니까. 네. 국가번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빌로바 TV님이 디리리리 딩딩딩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지를 또 표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딩딩 대학에서 하는 그 포즈 재밌던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요거죠. 네. 딩딩 요거. 아, 맞아. 이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디귿인데. 아, 그렇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볼 때 이렇게 디귿이고 항상 구독자 중심에. 배려하는 또 이게 또
그 요새 인기 있는 요새는 아니구나. 넥스트 레벨. 그 노래 춤이기도 해요. 그래서 딩딩 대학을 보시면 한 레벨 올라가실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또 디귿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딩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효걸 기자랑 두 분이서 웃지도 않고 뭐 너무 웃긴 거예요. 무표정만 하시는데 다음에 두 열심히 분이 보고 같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자.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 아니 건가요? 저희가 또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네.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좀 매주 이제 무거워요. 이제 좀 싹 웃음기 빼고 좀 얘기를 해야 네네네네. 되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3차 세계 대전입니다. 네. 3차 세계대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제가 괜히 뭐 겁주려고 얘기한 게 네, 아니고 네.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때 뭐 평화 협상한다, 대화한다, 물러선다 막 이렇게 좀 희망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뭐 우크라이나의 르비우라는 도시에 또 폭격을 재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런 네네. 상황인데 당시에 그 3월 말쯤이었죠. 네. 특히 이제 남부 마리우폴에 그 공격이 집중될 때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크렘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 지난달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거센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어선이 뚫린 지역을 통해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도 도심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대피해 있던 극장에 이어 주민 400명이 대피한 예술학교 건물도 폭격을 당하는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이 실패하면 3차 세계대전도 각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sibility of talking to Putin, but if these attempts fail, that would mean that this is a third world war.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로 3차 세계대전을 들으니까 참 그러게요. 근데 3차 대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얘기인데도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쵸,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이 영화 얘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도를 보면 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사실은 같은 유라시아 대륙이고 또 두 번째는 좀 장기화하면서 처음에는 막 하루하루 속보를 챙겨 보다가 이제는 좀 계속 하고 있네 좀 무덤덤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남의 나라 전쟁인데 설마 이런 분들이 아직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네네네. 그때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젤렌스키의 말이 도대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현실로 되는 건지 아닌지 그 시간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2차 대전하면 떠오르는 그 독일의 빌런 누가 있습니까? 코수염. 독일. 히틀러. 히틀러. 그래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이게 1939년이거든요. 네. 이 당시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처음에 히틀러가 막 나 어디로 튈지 몰라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히틀러를 얼르고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막 뛰어가. 버선발은 제가 좀 과장한 거고 어쨌든 막 뛰어가서 야, 저 왜 그러냐 뭐 원하는 게 뭐야 나 땅이 필요한데 땅 그럼 좀 떼줄게 막 이러면서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면서 협정을 맺기도 했거든요. 이거를 뮌헨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뮌헨 협정 같은 건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선 다 못 해드리고 네. 나중에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쟁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못 막은 거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커진 거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유럽 국가들이 똑같이 푸틴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2월 당시 벌어졌던 얼르고 달래는 치열한 외교적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독일 숄츠 총리와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 등 외교 문제에 있어 두 나라의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Germany is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We're working in lockstep to further deter Russian aggression in Europe and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숄츠 독일 총리는 특히 러시아의 공격에 함께 맞서는 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급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오늘 회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겁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Я хотел подчеркнуть, я, конечно, понимаю, у нас общая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Европе. 최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대면 회담에 나선 건데 사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전쟁을 좀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공통점이네요. 이건 일단 공통점, 이건 네. 아시겠죠? 방금 마크롱 대통령 표정, 인상을 탁 쓰고 그러니까요. 얘 진짜 안 되네 대화로 이런 표정이 나왔는데 실제로 공격을 이어졌고요.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전쟁 압력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어렵다면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런 서방 국가와 합쳐지려는 움직임 이런 게 어렵다면 대화도 사실 소용은 없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대화마저도 시간을 약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러시아와 유럽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국가들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하면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딱 정상회담하면 이미지. 이렇게 뭐 배석자가 별로 없어도 일단 긴 책상 그리고 그쵸. 예, 뭐 이렇게 양국에 근엄하게 이제 좀 무겁죠. 국기도 걸려 있고 엄전 좀 아나운서 어때요? 또 방금 뭐가 떠올라? 방금 마크롱이랑 그 누구죠? 푸틴? 푸틴처럼 그냥 심각하죠. 뭐 뭐 이렇게 심각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막 대화 나누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때로는 배석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뒤에 국기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뭐 약간 그런 이미지. 근데 만약에 그 정상회담장에 음. 개를 풀어놓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걔요? 개. 이렇게 개와 관련된 협상장이 개판인데요. 아니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상회담장이 실제로 있었던 개판인데요? 일입니다. 네? 개를 푼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러시아 소치에서 네. 네. 독일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메르켈 전 총리와 푸틴이 만났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푸틴이 개를 풀어요. 푼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개가 막 돌아다녀. 개가 개를- 그냥 개가 아니라 이만한 개예요. 목줄을 잡고 이만한 개. 이거 사실은 보면은 이 모습이 영상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딩딩대학 딩딩국제 2강을 보면 아니 저희가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딩딩 국제 2강입니다. 그 홍보 개의 아닙니다, 여러분. 개의 모습이 네.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사실 메르켈 총리한테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게 개한테 물려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사실 메르켈 총리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푸틴이 그걸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 무서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만한 개를 푼 거는 이제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개를 풀었다. 메르켈은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국가 정상 간에 이 정도면 너무 결례 아닌가요, 진짜? 그래서 원래도 사실은 이상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네. 2007년 이때부터 이미 유럽과 러시아의 긴장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저희 딩딩 대학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8년에 개를 푼 그 이듬해에 러시아는 조지아 침공을 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죠. 2008년에 8월에 전쟁하거든요. 당시에 조지아가 나토 가입 한 해 만에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확 물어버린다. 이런 신호를 준 건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 이후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또 에너지 수입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관계들이 뭐 좀 자세히 이어지는데 네. 그리고 2014년에는 급기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도 푸틴이 강제 합병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당시 관련 영상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대전 승전일을 기념해 흑해함대가 주둔 중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푸틴의 사열에 맞춰 해상에선 흑해함대의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형 군함들이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였고 상공에서도 수호위와 미그 전투기, 장거리 핵폭격기 등 70여 대의 군용기가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Когда все мы особенно остро
чувствуем, что значит быть верным родине и как важно уметь отстаивать ее интересы.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방문은 긴장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에선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반도 방문을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절대 서방의 뜻대로 풀려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이랑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난 전쟁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압력이 계속 쌓인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빼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라시아 중심에 있던 힘의 균형추가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이런 게 겹쳐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게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됐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에만 해도 러시아가 좀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예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저항을 했고 그 막 대통령이 막 조끼 입고 막 그쵸.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의 사기가 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의외로 지금 고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개전 초기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집중했습니다.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통인데 군대 안 보내세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군대 보내면 World War III 이랬거든. 맞아요.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우리 못 보낸다.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제재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2차 대전 때도 아주 유사하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미국이 그 상황이 물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얼마든지 딩딩대학 컵으로 드시겠습니다. 한 잔 네. 마시고 이 3차 대전이라는 무서운 말을 막 그러니까요. 대통령들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zelensky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황이 100% 똑같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네네.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은 직접 개입을 지양했어요. 자제했어요. 2차 대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고요. 네. 사실 미국은 이렇게 대서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 거죠. 아유, 쟤네들 왜 이렇게 싸워. 사실 미국은 영토 자체도 넓고 안에서 사실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괜히 거기 휘말려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익을 좀 도모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네. 이걸 흔히 우리가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해요. 고립주의. 그러면 이렇게 뭐 좀 혼자 스스로 좀 고립해 있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이 굉장히 긴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의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유럽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야 우리 여기 땅 넓어 우리 괜히 나가지 말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했던 것은 경제 제재였습니다.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그러네요. 들죠. 그래서 일본 등의 경제 제재를 합니다. 석유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압박을 받죠. 네. 그러다가 일본이 선을 넘게 되는데 자 바로 하와이의 무슨만 폭격이죠. 진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이제 선전 포고도 없이 물론 이제 중간 과정 좀 많이 건너뛰고 있어요. 시간상.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때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제 중국을 침공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졌어요. 지금 러시아가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미국이 경제 제재해. 그러니까 자원은 떨어져.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자원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하와이에 미군이 진주에 있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동남아 치기 전에 얘네부터 정리하자. 약간 이런 계산이었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서 미국 개입을 막는다는 걸 명분으로 하와이를 때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립주의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동안에는 왜 그래 이랬는데 이 맞은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요.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영화도에도 보면 정말 끔찍하게 나오잖아요. 부상자가 1,000명이 넘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물론 태평양 섬이긴 해도 미국의 영토가 공격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결국 이튿날 미국은 2차 대전 참전을 선전포고를 일본이 하게 됐죠. 가만히 못 있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2차 대전이 이제 유럽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됐던 어떻게 보면 전쟁이 됐던 건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무기 투하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죠. 뭐 일본의 많은 또 시민들이 사망을 했고 근데 보면은 2차 대전도 처음부터 전 세계가 막 야, 다 싸우자!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분명. 아니죠. 네. 시간이 꽤 걸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침공부터 보면 6년 만에 끝난 거고요. 6년. 사실 진주만 공습 이후에도 보세요. 41년에 공습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45년에 광복절 온 거잖아, 우리. 그렇죠. 4년 걸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몇 달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큰 전쟁이 사실 서서히 이렇게 커지다가 불붙은 게 사실 2차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 기간도 그 전후의 큰 분쟁들까지 합치면 사실 10년 동안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젤렌스키가 2차 대전이 3차 대전 시작했을지 모른다 이 얘기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둘 뭔가 손발 조금씩 담그다가 몇 년 지나면서 이게 갑자기 커진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져 있으니까 네. 또 위기를 좀 잘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해야죠.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수세에 또 몰리고 네. 그러니까 뭐 화학무기 썼다는 그쵸. 것도 나오고 얼마 전에 또 러시아 또 큰 모스크바 함이라는 또 그 군함이 침몰하면서 또 보복 공격하고 조금 전에 또 공격 개시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 더 주고 미국 무기 더 주니까 러시아가 그럼 미국도 때린다 막 이런 말까지 오가고 이러면서 마치 그 몇십 년 전의 상황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도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외교 정책도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5월에 이제 바이든이 방한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 할 텐데 결국은 우리에게 어느 편이냐 좀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뭐 중국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네. 미중 사이에 또 우리 경제 국방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쵸. 좀 새 정부의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네. 지금 라이언님께서 국제사회를 맹신하면 안 됨. 자국 이익이 더 우선임.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 데드크로스님께서 우리나라처럼 입지나 지리적 위치가 이거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참, 네. 이런 곳은 없을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렇죠.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더 네, 외교 정책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너무나 알찬 내용. 네. 아니 저희가 댓글도 많이 읽자고 했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너무 후딱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빠져서 네. 염규현의 세계사 잘 네. 들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식으로. 딩딩 대학의 세계사. 그럴까요? 네. 딩딩 세계사 어때요? 네. 딩딩 세계사. 딩딩 세계사. 아, 네. 네. 다음 주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염 다음 주에 총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분 남았으니까 퀴즈 빨리 자체 가볼까요? 네.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첫 블록은 이른바 검수완박. 이 법안 반발하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고 냈죠. 청와대에선 반려한다고 했고 반려했죠. 네. 그리고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네. 비공개 면담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위기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전국 고등검찰청장 긴급회의. 오늘 대응 방안 논의했는데 고검장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차근차근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오후 6시 기준 97,609명 네. 신규 확진됐고 오늘 0시 기준 5만 명 아래로 내려갔어요. 4만 7천여 명. 맞아요. 네네.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게 지난 2월 9일 이후에 68일 만이라고 해요. 오, 2달이 넘었네요. 네, 어제가 뭐 일요일이어서 요일호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4만 3천 명 그렇죠. 줄었고요. 2주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7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준 건 확실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와 실내 취식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라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혼식 콘서트에서 인원 제한 없어지고요. 콘서트에서 떼창할 수 있고 경기장에서 육성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경기장에서 음식 먹는 건 다음 주부터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모습.
그 현장 모습을 취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도 프리데스크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소설 파친코. 했었죠. 네. MBC 취재진이 뉴욕에서 파친코 쓴 이민진 작가를 직접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방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보셔야겠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검거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고양시에서 네, 잡혔죠.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네. 관련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빠 찬스 특혜 의혹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질 수 없는 본방까지 뉴스죠. 쭉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